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H7B 지금 12일장 종료되면서 영상 하나 남겨드리는데요. 자, 이제 H7B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오늘 이제 장 후반부에 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좀 등장을 했어요. 장 후반부에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장 초반부에는 확실히 어제 회사에서 일단 해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해명을 해주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장 후반부에 빠진 거, 요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 보셨겠지만 지금 이 부분이에요. 갑자기 오후장 넘어갈 때 요거 나왔어요. 주식 양도세 기준. 갑자기 이제 정부에서 이제 찬물 끼얹은 것도 있고, 원래 HLB는 원래 이렇게 좀 뭐 국내적인 뉴스나 뭐 그 외 뉴스는 이제 FDA를 제외한 뉴스에는 그렇게 크게 여파를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엔캐리 현상 때 막 시장 막 사이드카 걸려도 그냥 제자리 유지하고 있던 게 HLB인데, 갑자기 여기서 충격을 또 같이 맞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뭐 당장 많이 내려와서 좀 그렇지, 그래도 적어도 코스닥에서 시총 순위권 안에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세가 갑자기 후반부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원래 복구폭이 좀 나와줬어야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어제 빠졌던 갭 정도까지는 이렇게 메꿔준 상태에서 종료가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뒤쪽에서 흐르는 바람에 또 음봉이 됐습니다. 지금 음봉만 지금 5개가 앞에 있는데 지금 6번째 음봉이 등장을 했거든요. 이거는 계속해서 매도세가 어쨌든 매수세보다 계속 강하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제 어저께 여기 포인트는 약간 급제동 걸린 포인트거든요. 예, 긴급제동 걸린 거야. 외국인 애들이 갑자기 긴급제동을 걸었잖아요, 어저께. 긴급제동을 걸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요 자리를 그렇게 크게 깨고 내려가는 또 이런 식의 뭐 추가적인 하락이죠. 추가적인 하락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 지금 LCLB가 급한 게요, 복구폭을 지금 빠르게 좀 잡아줘야 되는 구간이에요. 복구폭을. 그러니까 제가 복구폭이라고 해서 뭐 여기까지 복구폭 이게 아니라, 어차피 요 위쪽 갭 메꾸려면은 뉴스 떠야 돼요. FDA 관련 뉴스 있어야 되고, 이 이전에 여기서 뭐 긍정적인 시그널에 뭐 좋은 뉴스가 이 자리에서 나와봐야, 여기서 상한가 맞아 봤자예요. 그래봐야 이만큼이에요. 상한가 걸려도. 예, 너무 낮다라는 거죠.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그러니까 첫 번째 상승에서. 게다가 HLB가 앞으로 꺼내놓는 뉴스들이, 뉴스의 연속성 자체가 약해요. 사실 HLB가.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이때 하한가 맞아버린 이후로 뉴스가 이제 뉴스의 연속성, 그러니까 뉴스가 하나 나왔을 때 그 다음 뉴스가 좀 인접하게 등장해주거나, 내지는 뉴스 하나를 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한 달 정도까지 좀 서서히 우상향 빼주거나 이런 모습이 안 나오고, 단발성 상승 후에 장기 횡보, 그냥 이것만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제 빠르게 반등해주는 폭, 그러니까 최소한 이 낙폭 속도에 맞춰서라도 들어 올려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이 낙폭 속도가요 지금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보면 여기가 7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달 가까이 우하향을 때린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약 한 달 가까이 우상향 때린다고 하면은 다음 뉴스가 9월 중순이 돼야 나온다라는 거야. 다음 뉴스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중에라도 지금 뉴스를 띄울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봅니다. 가장 큰 이유로, 일단 회의록 공개 요 부분도 있지만은, 두 번째, HLB가 그동안 내려올 때는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본사가. 그러니까 뭐 회장이든 뭐 회사 뭐 관계자든 간에 뭐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뭐 악성 루머에 대응할 겁니다. 뭐 그거 하나. 그리고 뭐 이거 풋옵션 해도 우리 그 돈 있어요. 딱 이 정도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위쪽으로 끌어올려줄 강력한 뉴스가 지금 블로그 쪽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얘네가 블로그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앞쪽에서 블로그 활동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 뭐 타입 A 때 그 뭐 잠깐 블로그 활동 한번 하더니 블로그 활동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잠잠하게 있다가 오히려 떨어지니까 블로그 활동이 시작되는데, 이 블로그 활동이 시작됨과 동시에 외국인 애들이 긴급 제동을 걸었단 말이죠. 네, 정말 얘네들이, 아니 사실 여기서 얘네들이 긴급 제동을 걸 이유가 없어요. 뉴스가 저 뒤쪽에 깔려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뭐 9월, 10월, 뭐 10월 달 막 이럴 때 뉴스가 깔려 있으면 얘네가 긴급 제동을 안 걸어도 됩니다. 여기서 아예 한 번 더 빼버리고 아래에서 받아서 다시 되돌림 보내도 10월 달이면 충분하니까. 근데 얘네들이 갑작스럽게 긴급 제동 거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블로그에 갑자기 글을 하나씩 하나씩 올리고 있죠. 얘네들이 이 방식을 언제 썼냐면 이때 썼었어요. 이때 한참 HB가 올라가는 길목에서요. 뭐 이때는 뭐 악성 뉴스가 뭐 하루 걸러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하루 걸러 하나 악성 뉴스가 등장을 하면은, 그 악성 뉴스가 나왔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 나왔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반박 글 올라오고, 또 악성 뉴스 나오고 반박 글 올라오고, 악성 뉴스 나오고 반박 글 올라오고,
이거를 이쪽에서 반복을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할 말이 없거나 당장 호재성 뉴스를 가져올 게 없으면 중장기적으로 조용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조용해요. 얘네가 블로그에다가 글 올리는 거는 낙폭에 대한 이유가 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명 영상을 올리고 뒤쪽에서 호재를 띄운다. 호재 뜨는 순간부터 앞쪽에서 지금 반박 영상 올린 것까지, 반박 내용 올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두 개가 동시에 적용이 되는 양봉 자리가 하나가 등장을 해요. 뒤쪽에서는 항상.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럴 때 얼마나 조용했어요. 클래스 2 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클래스 2가요. 확정난 게 10월 초인데 거의 11월 중순까지 아무 말이 없었어. 거기다 갑자기 비보뉴스 하나 딱 띄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또 블로그를 또 간혹 올려주다가 또 뒤쪽에서는 유럽학회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얘네가 블로그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뉴스가 인접했다. 근데 뉴스가 인접했는데 지금 뉴스가 인접했다기에는 차트가 너무 내려앉아 있어요. 지금 사실 블로그 쪽에서 방어를 하려면, 그러니까 블로그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걸 이용해서 회사가 주가 방어를 할 거였으면 엄연히 말하면 이 자리쯤에선 들어왔었어야 돼. 이 자리에선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얘네들도 이 뒤쪽에서 하락할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서 풋옵션에 대해서 걔네들이 풋옵션을 행사할 거다. 이거를 예상하고 있다가 하락 떨어지니까 물량을 쓸어가는 이런 모습이 한번 등장을 했어요. 근데 한번 얘네가 긴급제동 한번 걸어가지고 급락할 때 떨어지는 물량 받아서 어제 모습을 도지로 끝냈으면 오늘은 양봉이 떠야 되는데 시장이 조금 도와주지 않았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좀 근실 내에 빠르게 움직이려면요. 당장 오늘 저녁에 CPI 발표한 다음에 그로 인한 금리 인하 예상하고 금리 인하가 됐을 때는 항상 바이오가 치고 나가는 모습이 강했거든요. 바이오가 항상 강해 치고 나갑니다. 그 분위기라도 이용해서 최소한 여기 음봉 3개 정도는 덮어주는 양봉 하나 띄워놓고 몇 거래일 있다가 다시 양봉 몇 개 띄우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낙폭을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려는 모습이 등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얘가 뉴스가 인접했는지 좀 원거리로 남았는지 좀 기간이 좀 남아있는지 이거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8월달 안쪽에서는 뉴스가 좀 등장해 줄 거다. 그러니까 블로그에서 갑자기 저렇게 이래저래 뭐 야곱신문 내용을 반박한다든지, 솔직히 뭐 LG앱에서 나쁜 뉴스 나온 게 한두 번인가 급작스럽게 반박하는 영상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블로그 글이죠. 블로그 글이 올라오거나, 내지는 풋옵션에 대해서도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일단락을 해버렸죠.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얘네가 이쪽에서 지금 유난히 아래로 꽂히니까 지금 반영될 만한 악재가 거의 다 반영이 됐으니까 얘네가 이쪽에서 반응을 하는 거고, 이 반응에 발맞춰서 이런 식의 외국인의 기습적인 투매 물량 받아내기 구조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HLB에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많다, 좀 실시간 브리핑 들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브리핑 해드린 내용들을 오늘 하나 안내를 해드리면요. 자, 투매에 의한 반등 시도가 오전장에 있었는데 회사 측에서 유동성 문제, 신약 개발 속도 늦어지는 거 이거 아니다. 유동성 때문은 아니다. 자금과 대책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오전장에 조금 반등폭을 뽑아냈던 거야. 반박을 했으니까. 근데 지수가 급등할 환경도 안 되고 어느 한쪽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부분이 조금 적용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찌됐든 뭐 플러스 0.1인데 저 보합권이고 시초가를 조금 높게 시작해서 음봉이 떴지만 결과적인 음봉은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강했다라는 거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 매수세가 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블로그 활동이 나왔다라는 거는 조만간 이 매수세를 불러일으킬 거다. 저는 지금 요거는요 진짜 완전히 억지 매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비정상은 정상으로 회복이 될 거다. 정상으로 회복된다라는 건 뭐냐면 제 이 안쪽으로 다시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쪽 라인으로. 제 안정권 라인. 뉴스를 받을 수 있는 라인. 왜냐 이거보다 아래에서 뉴스를 받으면 첫 번째 상승이 뭐 두 번째 상승, 세 번째 상승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모르는데 상승이 일회성일 경우에는 너무 빈약한 상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요 자리면요 어떻게 되느냐, 사실 양봉 하나를 띄워서 매물 해소도 못하고 엄밀히 말해서 개인 투자자님들도 저 자리에서는 매도할 수 있는 위치가 못 됩니다.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물량을 여러분들이 좀 털어낼 수 있는 구간을 하나 만들어내고 물량을 받아가는 구조로 가져갈 거다. 투매를 이끌어서 물량을 사는 방식으로는 얘네들이 긴급하게 움직였지 느긋하게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물량을 걷어가는 방식은 양봉에서 걷어가는 방식을 채용할 거다. 이 부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략방에서 여러분들이 송기훈 대표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나고 상세한 가입 방식은 제가 문자로만 안내를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송기훈 대표와 함께 좀 올라가는 어느 정도 높이에서는 내가 좀 물량을 정리하고 좀 이동을 해야겠다. 특히나 이제 남북경협주 쪽 지금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H7B에서 손실 난 거는 남북경협주가 가장 빠르게 메꿔줄 거다. 근데 남북경협주들이 자꾸 꿈틀거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슬금 조금씩이라도 세팅을 해가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남북경협주부터 송기훈 대표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H7B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